장제원 의원의 결단 이후 이틀 연속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장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부각하며 당권을 잡은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김 대표는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며 더는 본인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내년 총선 승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뉴한 혁신위와의 갈등,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당 지지율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서 6석만 우세라는 내부 판세 분석까지 알려지며 수도권 위기론에 불이 붙었고 장 의원의 용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자리를 내놓으면서 집권 여당은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려움에 빠진 당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일 그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함께 거론되던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울산 5선에 도전해 영남권 선거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이제 여권 안팎의 시선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권 출범에 함께 공을 세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위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집권 초기 원내대표에서 조기 사퇴한 뒤부터,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나온 이후부턴 권력과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와 같은 선상에서 책임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역할한 게 없어요.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최근까지도 윤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지역구 대신 수도권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남권 중진들 역시 거취와 관련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호위무사를 제처하던 친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향후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설지 촉각을 세우고 몸을 낮추는 기류가 읽힙니다. 김 대표만 물러나고 현 지도부가 유지되면 혁신 의미가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상 당대표 거리 시 대표 권한대행 결정이나 최고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잔여 임기가 1년이 넘는 만큼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걸 고려하면 비상지도체제 전환이 유력합니다. 당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여권 안팎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제 그 사퇴를 결단한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며칠 전부터 사퇴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그렇고 예정된 결과였고 대통령의 뜻이 관철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상으로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건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이 카드를 놓고 실제 대화를 하고 요구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직 사퇴만 하고 불출마 선언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과연 울산 출마까지 보장받았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예. 여전히 불출마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까지 지금 사실 요구받았었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이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아직 남아 있긴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어떤 결단하지 못하고 대표직 사퇴를 우선 던져놓고 예. 울산 출마는 여전히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SNS에 일단 총선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는 내려놓지만 일단 나의 그 지역구에 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의 그 국민의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걸 모두 남겨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기현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 입장에서는 4가지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권과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불출마. 그리고 둘 다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 그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절충설로서 당권은 버리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선 어떤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출마는 계속하겠다라는 네. 어떤 복선을 깔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대로 지금 본인의 지역구인 그 울산 남동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하지 못하죠. 마치 이제 15대 국회, 제가 15대인지 17대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김문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병렬 당대표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봤을 때에도 김기현 당대표를 출마시키는 것이 지역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의 어떤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총선 전략에서 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을 아마 공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의 지역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울경에서의 어떤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맡길 가능성, 그를 통해서 예컨대 지금 민주당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북구 같은데 출마 가능성 아직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퇴 직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만난 사람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사퇴 발표 나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따로 놓고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총선 불출마를 하고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요. 대표를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의원이 된다 한들 지금 당대표로서 김기현 대표가 주변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도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할 거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의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재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한 상황이 돼버렸죠. 예.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 원래 예정된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압박과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다가 요구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좁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거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뭐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굉장히 명분을 또 중시하시고 이런 분이어서 어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실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선택보다는 당을 위해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조언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불출마 선언 끝까지는 안 하셨죠. 근데 이후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적어도 그렇게 가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좋은 선택이다 이런 조언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퇴에 앞서서 1시간 정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의지로 저는 얘기를 읽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이 뭐 무슨 카카오톡으로 해서 오전에 카톡 날려가지고 오후에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며칠 전에 오늘의 모임은 준비돼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설령 본인이 이제 그 당 대표직을 던진다 하더라도 예. 최종까지 이제 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통합의 행보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 굉장히 이른바 성실맨 김기현 대표의 어떤 평소 때의 행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새는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끝까지 어떤 뭔가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만 만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상민 대표 그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당 요청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탈당을 만류하고 하는 설득할 요청해서 끝까지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는데요.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와 같은 설득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하려고 하는 그런 이간계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그와 같은 이간계에 말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도 이 그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옹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예. 발언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과의 어떤 뭐를 모색한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는 점에서는 예. 끝까지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날짜가 아무리 잡혀 있어도 진짜 그렇게 사퇴하는 날 만난 건 정무적으로 실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일종의 통합의 행보였다 이렇게 좀 옹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식적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네. 한 몇 주 전부터 이미 예정된 만남이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본인이 지금 오늘 그만둬야 되나 말이야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예정된 만남을 선뜻 납득은 좀 안 돼가지고. 그건 언론을 향한 뭐 어떤 수사일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왜 만났느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자맹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퇴든지 중대한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웅 의원도 만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김웅 의원은 만나면 성사는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탈당을 안 하게끔 하는 작업까지 하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작업도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뭔가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더라도 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공식적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길래 왜 그러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은 김기현 지도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붕괴되거나 했을 경우에 뭐 김기현 대표와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하시는 발언 보면 그게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일종의 뭐 이준석 신당의 영입 작전이다. 그것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구상 아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공교롭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었고 그 바로 그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도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김기현 전 대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선택지는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그대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쾌함도 드러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예정돼 있고 실제 마지막까지 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사퇴 선언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SNS로 사퇴 그렇습니다. 선언했죠. 충분히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만난 직후에 SNS를 통해서 이 중대한 시국에 대표가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든 김기현 대표든 본인이 처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지 당이나 대통령실을 위한 대의가 우선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울산 출마가 무산되고 김기현 전 대표가 예를 들어 뭐 설 곳이 없어진다라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탈당한다고 했는데 과연 신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선을 하고 이 울산에서 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탈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어의 어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는 계속 가되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이루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다음 그 총선에 불출마할 것도 예견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놓지 않을 수 없는 다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그 변호사님은 마치 그것이 이제 용산으로부터의 어떤 요청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인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압박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충분히 본인이 이제 던져야 될 것. 다만 그 던지는 템포도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어제는 최종까지 본인의 일을 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자리를 던졌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만난 거는 용산에서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예. 용산에 보는 거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진 않겠지만 또 예. 시각은 있을 수 있는 거 물론 그런 아닙니까? 부분은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스스로의 역할 그리고 그 어떤 연합 가능성 이런 부분을 약간의 시위했다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방론인 것이지 핵심은 내가 이준석한테 같이 연합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해서 당대표로서 이준석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기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미심장한 어제 만남이 무슨 의미인지는 추후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기현 대표, 전 대표죠. 어제 저녁 사퇴를 표명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본인을 만나기 전까지 사퇴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대표직 내려놓기로 결정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맞습니까? 고민은 많으셨는데요. 예. 뭐 속으로는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예. 저한테는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했으니까 뭐 저는 뭐 제 말을 듣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선사에 보면은 왕이 쫓겨나가지고 군자 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쫓아낼 때 보통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순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래 내가 그럼 불출마를 하면은 당 대표 유지하니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때리겠죠. 반대로 당 대표를 그만두면은 그러면 울산 출마하게 놔두냐 아니죠. 나중에 또 쫓아가서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닌 걸 던져준 거였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어제 5시 10분 정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사퇴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나 당 대표 사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전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희생을 이제 그 주장을 할 때부터 아젠다 던질 때부터 예.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기현 대표의 표현처럼 이제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뭐 적절한 타이밍을 봤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조금 더 당겨졌다. 예. 그리고 또 발표하는 시점도 당겨진 게 이준석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하고 그 회동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예.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빨리 그 페이스북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을 빌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예. 비판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일관되게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 사퇴하라 하다가 갑자기 탓하니까 또 사퇴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 막 나를 조사해라 하고 막 검찰에서 했는데 그 막상 검찰에 또 가니까 묵비권을 좀 행사하고 얼마나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윤핵관 핵심인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사퇴를 하니까
또 이제 지금 와서는 뭐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세요? 네,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라든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수직적 어떤 관계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결국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교체되는데 과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 바로 책임을 물고 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또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의 방송 내용을 보면 뭔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게 울산 불출마든 당대표 사퇴든 뭔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결정했다라는 건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유럽에 계시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 한 6시 뭐 7시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평소에 대통령의 뜻을 갖고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저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2번 연속 바뀌는 과정에 예. 대통령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야기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 쪽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김 전 대표는 불출마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좀 마찰이 좀 있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둘 다 어찌됐든 간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 급하게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좀 다르죠. 어제는 자기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너무 이제 그 급작스럽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라. 어제 이런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야기가 좀 약간 또 시점이라든지 뉘앙스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거죠. 저는 정치인이 특히 중진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도 한번 당선됐었고 예. 지금도 무소속 나가도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 역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전 당 대표이자 중진 정치인이 과연 대통령 어떤 용산의 말만 따라서 저렇게 움직인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예. 본인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안이 났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 것을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예. 많이 보고 있었죠. 단지 이제 시차의 문제라든지 형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지금 장기원 의원은 이제 나를 이제 밟고 총선 뭐 승리에 좀 되라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그 시점을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디데이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김기현 대표까지 더 빠른 어떤 결정에 어떤 시간을 좀 당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장문 보게 되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 출마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낳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미련을 남겨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순차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당대표든 불출마든 다 요구를 받을 거고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식의 분석을 했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를 내려놓고 헌신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와서 뭐 국회의장을 하겠다.
뭐 이런 요구를 당의 선거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불출마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시점의 문제지 사실은 뭐 김기현 전 대표도 본인이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뭐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그 희생이라는 그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희생에는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 포기, 불출마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결국 이제 영남권 중진했던 물갈이를 강하게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있는데 과연 김기현 당 대표 입장에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좀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뉘앙스를 뭐 불출마든 흠지출마든 뉘앙스를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당내외 여론이 이제 거기까지 미칠 것인가 예.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